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이번에 이놈을 좀 제대로 타봤는데요. 사실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Q4 스포트백 40 e-tron입니다. 자, Q4가 국내에 소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았거든요. 디자인 정말 예쁘게 잘 나왔고, 특히나 실내가 완전 미래적인 느낌으로 잘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우디니까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출시가 되고 나서 뭐 보조금 논란도 조금 있고 주행 거리도 조금 아쉬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잠깐 주춤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2023년형에서 완전히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개선하고 또 시스템적인 부분들, 특히나 그 저온에서 주행 가는 거리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km, 50km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Q4 스포트백 40 e-tron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409km로 늘어났거든요. 기존에는 357km 였었는데 52km가 더 늘어나 가지고, 아니 배터리 똑같고 전기 모터 똑같은데 그거 인증이 뭐 그렇게 고무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증이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SUV도 스포트백도 모두 다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실제로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났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타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주행 거리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도 어차피 300 몇 킬로로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400km는 넘게 주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km를 주행을 해. 풀 충전해 가지고 찍어보면 계기판에 580km가 막 찍히고 그래요. 실제로 주행을 해 봐도 500km 이상이 막 늘어났어요. 이번에 제가 거의 한 80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 일단 뭐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주행 감각,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오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계기판에 주행 가는 거리가 찍혀 있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Q4 e-tron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름이 이제 아우디의 Q4잖아요. 4가 들어갔네. 근데 이 4라는 느낌이 BMW랑은 구조가 좀 다릅니다. BMW에서는 4, 6 이렇게 들어가면 쿠페고, 그 다음에 357은 세단이거나 아니면 SUV거나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X3하고 X4가 같은 플랫폼이고 휠베이스도 똑같은데 쿠페형이면 X4, SUV면 X3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Q4는 아우디는 다릅니다. 그래서 Q4 같은 경우에는 Q3하고 Q5 중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Q3보다 Q4가 더 크다는 거죠. Q3에도 스포트백이 있고, Q4도 SUV도 있고 스포트백도 있고, Q5도 SUV도 있고 스포트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훨씬 더 다양하게 라인업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Q4 같은 경우에는 이거 Q3의 SUV 쿠페형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Q3보다 더 큰 사이즈의 SUV고 스포트백은 쿠페형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요게 2765mm예요. 2765mm면 상당히 긴 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2700mm, 그거보다 훨씬 더 기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요게 Q5보다 좀 작긴 하지만 길이는 요게 4.6m가 채 안 되거든요. 4590. 근데 실내 공간은 상당히 여유 있게 잘 뽑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디자인도 진짜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앞모습 보면 이게 e-tron이 처음 출시가 되고 e-tron GT가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아우디의 미래적인 느낌, 아우디의 전기차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또 특히나 영화에 등장을 하면서 진짜 관심들을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우디의 정통적인 그런 디자인 느낌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그릴 안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미래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이니까 아우디의 가장 상징적인 싱글 프레임 그릴을 막아 놨는데 장식을 되게 예쁘게 잘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와 진짜 멋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면 주간주행등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가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계기판에서 선택을 해 보시면 주간주행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개인화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아우디의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여전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웰컴 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써보면 이거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예전에는 하향등으로 가다가 필요하면 사람이 상향등을 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 하이빔이 생기면서 상향등 켜놓고 가다가 앞에 차가 나면 자기가 알아서 하향등으로 내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향등으로 내리지 않고 상향등 켜진 상태에서 차가 나타나면 차 부분만 가려주잖아요. 근데 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 같은 경우 지금쯤 상향등을 켜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향등을 빨리 안 켜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기능을 조금 제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좀 켜주지 하고 생각 한참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Q4 이트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상향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라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늘 전체적으로 시야를 밝게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려줄 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가려주고, 그래서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의 원조답게 실제로 운영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다. 뭐 주행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있다가 이거 없잖아요. 오토 하이빔으로 그거로만 내려가도 진짜 답답해요. 와, 이게 전체 시야가 밝은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진짜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있는 거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이게 20인치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S라인이기도 하고 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쁜 휠에 20인치가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3 EV 전용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23550R 20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앞바퀴에 이 차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플랫폼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후륜 구동이잖아요. 근데 이 앞바퀴가 이 조향각이 장난 아니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돌려보면 이게 거의 보통 이제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이 앞바퀴 조향각 엄청나게 튜닝을 해가지고 더 많이 돌아가게 해놓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짧아지기도 하고요. 거의 주차 같은 거 할 때도 직각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Q4 스포트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뒷부분 쿠페처럼 바뀌어 있는 요 느낌이 사실 진짜 좋아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좀 더 스포트백을 훨씬 더 선호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마음이 사실 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정도 중형 SUV다 그러면 이거를 개념 자체가 공간을 좀 극대로 쓰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쿠페형보다는 정통 SUV처럼 해서 공간을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다가, 근데 Q4 같은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스포트백 느낌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인화된 차량, 그래서 혼자서 차를 좀 즐기겠다는 그런 느낌을 넣게 되면 스포트백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은 이 차를 패밀리로 쓰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SUV가 좀 더 어울리긴 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스포트백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루프 라인 떨어지는 모습이 진짜 예쁘죠. 라인이 진짜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포일러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래쪽에도 그 유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가운데 넣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스포일러가 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라인들도 진짜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도 라이트가 뭐 웰컴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밤에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쭈락쭈락 움직이고 빨간불 쫙 들어오면 정말 예쁜 모습들을 뒷모습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깎여 가지고 좀 더 깊이면 높이 면에서는 조금 낮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열리는 면적이 훨씬 더 크게 열리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큰 짐을 넣고 빼기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밑으로 깔아버리면 그러면 여기도 조금 더 여유가 더 생기거든요. 자, 오랜만이니까 큐포도 실내 공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쉽게 접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듯하게 지금 트렁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 등을 살짝 올려놓은 그런 느낌으로 누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공간 자체가 뭐 상당히 반듯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SUV보다 이 스포트백 같은 차들이 좋은 게 이렇게 앉았을 때 이게 머리 위가 훨씬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SUV는 이 지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열리는 방식이 이렇게까지 열리기가 비스듬하게 열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서 뭔가 활동하기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게 스포트백이 나름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운전하면서 맞춰 놓은 시트인데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차가 아주 큰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열 공간도 주먹이 1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등받이 각도 조절 뭐 이런 건 따로 안 되긴 하지만 비교적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2열에도 그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에가 듀얼, 뒤에 하나에서 총 3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 이런 거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열에도 도어 포켓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패트 같은 거 넣기에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게 스포트백이어서 루프가 낮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뭐 머리 위 공간도 제가 머리가 아예 안 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성인이 타시더라도 머리 위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스타일도 살려주고 공간도 유지가 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열 창문도 완전히 다 내려가요. 남는 거 없이. 야, 역시 참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든다. 자, 실내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뻐요. 미래적인 느낌도 굉장히 괜찮고 이 모니터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나와 있는 이런 느낌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도 패널을 이렇게 섬처럼 돌출시켜 가지고 아래쪽에 공간들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물론 이게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거면 그것도 또 나름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면 뭐 이 정도면 굳이 커브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좀 미래적인 느낌이랑 고급스러운 느낌이랑 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통의 아우디 A6, A8 이런 차들이 이 블랙 하이그로시랑 너무 많이 쓰면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지만 이 차는 조금은 미래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느낌들이 이 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도 S라인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스티어링 휠에도 여기 S 라인 마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시트에도 여기 S 로고가 붙어 있고요. 자, 모니터는
뭐 테마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더 그 전기차 느낌이 강하게 하시려면 이트론 모드를 쓰시면 그러면 가운데 속도랑 여러 가지가 정보가 나오고 좌우에 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요거가 아무래도 이트론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이게 위아래가 다 D컷이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은 진짜 좋아요. 지난번에도 시승하면서 이 스티어링 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더하는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스티어링 휠은 진짜 멋있어요. 이게 돌려보면 조정하는 느낌도 굉장히 괜찮고 이게 세로로 돌아갔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그 차로 유지를 할 때 이거 정전식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터치만 되면 바로 감지를 하는 방식이어 가지고요. 그런 점들도 잘 되어 있고 좌우에 있는 요 메뉴들도 처음에 타면 여기 까만색으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파워 온이 되면 그때 불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점들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이 아래쪽에 다양하게 다용도로 수납을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뭐 USB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핸드폰도 무선 충전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으로 해서 무선 충전도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도어 포켓이 진짜 효용성이 좋아요. 이쪽에 그 텀블러나 아니면 이런 페트 이런 거 넣기에 되게 좋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2개 넣고 물티슈 넣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어는 이쪽에 있는 이 토글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주행을 하고 파킹.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그 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벌써부터도 이렇게 핸들을 돌려보면 확 꺾고 나오는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각도에서도 이 차는 그냥 그대로 돌아 들어가거나 돌아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 가지고 이 회전 반경이 좁은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보면 후방 카메라 청소도 있거든요. 요게 그 후방 카메라 청소는 다른 메뉴에서는 안 나오고 카메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메뉴에 들어가면 뭐 자동 활성화, 전방 볼륨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 후방 카메라 청소를 한번 눌러보면 카메라 청소가 지금 된 거죠. 자, 그러면 주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아우디 Q4 스포트백 40 이트론에는 150kW짜리 전기 모터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204마력인데요. 그래서 후륜 구동이죠. 이게 아무래도 좀 사륜 구동이면 훨씬 더 강력하기도 하고 또 아우디 하면 또 꽈트로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사륜 구동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평상시에 타기에는 뭐 후륜 구동으로도 충분하고 또 주행거리도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사륜을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후륜으로도 뭐 충분히 평상시에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힘도 이게 제로백이 8.5초라고 하는데 가속을 해보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5초가 우리가 전기차에서 막 5초, 6초 또는 뭐 4초, 뭐 3점 몇 초 이런 게 너무 주변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그래가지고 8.5초가 이게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로백 8.5초에 이게 전기차면 가속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월하거나 이럴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상당히 강력하고요. 자,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게 지금 여기 요철 구간이 되게 이렇게 요철이 좀 거칠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단단한 느낌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좋은 느낌으로 승차감의 하체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요철들을 굉장히 잘 걸러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느낌 전혀 없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 근데도 부드럽게 요철들을 잘 넘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이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우선은 승차감 모드,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이 있고 개별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승차감 모드나 자동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게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승차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지거나 단단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우선 자동에다 두고 먼저 좀 주행을 해보면 과속 방지턱도 진짜 깔끔하게 넘어지죠. 그리고 하체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SUV니까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롤이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고 밸런스가 좋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과속 방지턱 넘어가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죠. 야, 하체를 진짜 잘 다듬어놔서 이게 고급차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이나믹에 놓으면 응답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하체가 더 단단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롤이 뭐 억제가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엑셀 발을 봤을 때 응답성 자체는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코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야, 이게 밀어보면 살짝 언더가 나거든요. 근데 그 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게 그냥 2륜인데도 와인딩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야, 이게 하체를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분명히 요철 지나가 보면 약간 묵직한 느낌이랑 이렇게 좀 확실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도 요철을 깔끔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드러움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러면 뭐 아주 잘 다듬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워낙 밸런스가 좋아 가지고 여기서 밀어줄 때 힘이 조금 더 있으면 한 50마력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긴 해요. 인간의 욕심이 진짜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아무래도 타이어도 지금 20인치 휠을 꽂아 가지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산길을 타는 맛이 충분히 괜찮네요. 아무래도 이제 SUV보다는 스포트백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스티어링 휠도 이게 위아래가 다 D컷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인딩에서 스티어링 휠을 휙휙 돌려보면 꼭 스포츠카 아니면 그 레이스카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약간 미래적인 느낌으로 보면 좀 우주선 이런 느낌도 확실히 들거든요. 이게 디자인도 괜찮고 또 림도 가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회전 반경도 상당히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진짜 괜찮은 게, 그동안은 이제 후륜의 조향이 되는 후륜 조향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차체가 긴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뒷바퀴를 돌려 가지고 그동안 회전 반경을 좁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차선 옆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돌려보면 한 방에 돌아버려요, 이거를. 이거 차선 기구 3개 가지고 도는 거잖아요. 3개 가지고 도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소형차들도 저기 한 방에 다 못 돌아요.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쪽이 워낙 각이 많이 크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기를 한 번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편리해요. 이야, 이게 확실히 조용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 진짜 좋네요. 하체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크루징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차를 거의 한 800km, 900km 가까이 탔거든요. 오늘까지 하면 한 1000km 정도 타는 것 같은데, 세종을 들렀다가 대구, 경산까지 왕복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거리를 탔거든요. 그걸 타보면 배터리를 풀 충전했을 때 계기판에 막 570km, 580km 이렇게 찍혀요. 근데 고속도로를 주행을 해봤을 때도 실제로 고속도로만 주행해도 한 500km까지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410km 이 정도, 410km, 2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계기판에 막 70km, 80km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고속도로로만 주행을 해도
거의 한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시내 위주로 타면 확실하게 500km 이상이 가능하거든요. 한 550km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차를 며칠 타면서 첫 번째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나 이 안정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요, 전기차인데도 500km 이상을 갈 수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아, 진짜 지난번 제가 BMW 지승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독일 분들은 통풍 시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 기후 자체가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통풍 시트가 필요할 정도까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독일에서는 그동안 통풍 시트를 그렇게 많이 선언 안 했는데 아주 고급 옵션으로만 제공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워낙 통풍 시트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유럽도 계속 더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에서 오는 차들도 통풍 시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다음 버전쯤 되면 여기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는 진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그 면적이 굉장히 넓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방 화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커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단에 속도랑 차로 유지 관련된, 내비게이션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 뜨지만,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 증강현실 기능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만약에 저쪽 차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화살표가 나타나 가지고 화살표가 점점 커지다가 딱 가야 될 때가 되면 뿅뿅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길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하게 증강현실 기능으로 적용해 주는 거, 아무래도 뭐 편리하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좀 더 발전을 하면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기능들이 생기겠는데, 지금만 하더라도 이 화살표가 떠가지고 지금 좌회전을 해야 돼, 우회전을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드라이브를 다이나믹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무래도 뭐 204마력이니까 아주 폭발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전기차여 가지고 응답성 자체가 즉각적이긴 합니다. 토크도 이 정도면 뭐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는 뭐 10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120km, 30km 이렇게 주행해 버리면 아무래도 연비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뭐 110km 이하, 100km 이하, 아니면 또 시내 주행에서는 뭐 확실히 힘 부족은 느끼지 않고 여유 있는 힘을 즐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충분히 길게 나온다라는 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도 이렇게 추월 같은 거 할 때 응답성은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가속해보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고속도로에서 400km 이상 주행을 했을 때도 그때도 거의 뭐 제한속도가 110이면 110, 또 100이면 100 그렇게 해서 주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한 500km 가까이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주행거리도 힘도 뭐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써보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여유가 있고 차로 유지도 잘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가 뜰 때, 경고가 뜨죠. 그러면 요 손가락 2개 정도만 살짝 갖다 대면 그러면 바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어 줄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점 굉장히 편리하죠. 사실 장거리 주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자세가, 이게 원래는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때는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할 때 이렇게 계속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할 때 포즈가 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얹고 한쪽만 얹고 있는 이런 경우에 요게 T컷이어 가지고요 진짜 편해요. 손 올려놓기 딱 좋아요. 요게 그냥 동그랄 때는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요게 딱
그 T컷이어 가지고 여기 손을 딱 얹어 놓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힘을 주지 않아도 차가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장거리 주행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도 솔라 임펄스 컨투어 비전 솔라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쓰시게 되면 이게 이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요거 계기판에도 이렇게 해보면 요게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기판에도 쓸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이쪽에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좀 더 편리한 내비게이션 요즘 원하시는 분들은 뭐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면 그러면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내비 이런 것들 바로바로 쓰실 수 있으셔가지고요. 뭐 여러가지 다양하게 편리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체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만큼 중고속에서도 안정성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음도 이 정도면 상당히 차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고급차인 만큼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면 자, 음질 이야기 하기 전에 혹시 보셨어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볼륨 조절하는 게 이쪽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볼륨을 여기 이제 좌우 선곡하는 거랑 끄고 뮤트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라운드를 따라서 돌리면 볼륨이 조절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었죠? 와. 자, 이게 오디오가 사실 브랜드가 따로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EM으로 들어오는 오디오를 적용을 해 놨는데, 사실 폭스바겐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기본 오디오가 음질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이 차도 음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출력도 이게 타격감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근데 디폴트 상태에서의 음색은 조금 음색이 약간 치우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대로 이제 고음이랑 저음 조절을 조금 하시면 금방 아주 무난한 음색도 찾으실 수도 있고, 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손을 봐놓은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는 음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나 뭐 공간감 상당히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뭐 돈을 더 주고 별도의 오디오 옵션을 적용해 놓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 오디오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들을만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갈 경우에 앞차가 속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하면 앞차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어떤 차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보여요. 그래서 앞차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 녹색 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멀어지면 멀리 가는 거, 가까워지고 있으면 좀 더 바가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선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가 끼어들면 그 파란색 바가 이동해요. 어떤 차를 추정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이 차가 아니고 이 차를 따라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름 안심감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차를 끼어드는 차 이거 체크를 하고 있나, 끼어들면 바로 또 그 차를 체크해 가지고 그 차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런 점들은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Q4 스포트백 402 트론의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7,270만 원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죠. 그럼 한 3,400만 원 지역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6천만 원대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Q4 e 트론 스포트백 말고 SUV의 기본
형 같은 경우는 6,17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대로 5,800을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의 전기차인데 주행거리가 500km 가까이 되고, 이런 차를 뭐 Q3 가격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좀 전기차 Q4 e-tron을 타실 수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수입차 중에서 경쟁 모델을 따지면 결국은 이제 벤츠의 EQA가 되는데, EQA랑 비교를 하더라도 얘가 휠베이스도 크고 길이도 더 크고 폭도 더 넓고 이 차체가 조금씩 더 크거든요. 근데 출력도 얘가 더 세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얘가 더 길고 근데 가격은 얘가 더 많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경쟁력이 꽤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Q4 e-tron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포트백이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사실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독일 분들의 그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통풍 시트보다는 뒤에 견인골이 달아서 그 트레일러 끄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Q4 e-tron을 좀 길게 타보면서 이 차도 좀 기회가 되면 좀 오래 타고 싶다, 약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진짜 마음에 들고요. 정전식 터치 이것도 마음에 들고, 회전 반경 짧은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참 견물생심이 진짜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우디의 Q4 스포트백 40 e-tron 시승을 했는데요. 2023년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0km 정도 더 늘어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증받은 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주행을 해 봤을 때도 이전에 탔을 때보다 주행 거리가 많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주행해도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심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하며 승차감하며 실내 공간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시승이었고요. 또 가격도 보조금을 적용을 해보면 나름 경쟁력 있는 모델이어서, 이게 물론 이제 국산차들이랑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게 아우디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도 높은 그런 모델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디자인만 봐서 와 이쁘다 라고 해서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이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필링, 이런 부분들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터치감, 이 터치에서 주는 이 만족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저는 좀 권장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뭐 차박도 한번 해보고 좀 다양한 모습으로 좀 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